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안전한 곳에만 묻어두셨던 우리 현명한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안전한 방패가 오히려 내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오늘 제가 그 걱정 덜어드리고 더 든든한 새 방패를 소개해드릴게요. 2026년의 현재를 살아가시는 우리 선배님들, 혹시 계좌 속에 S&P 500 ETF를 보면서 마음 놓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물론 미국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훌륭한 지수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시장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S&P 500이 15% 성장하며 주춤할 때 나스닥 100은 무려 35%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의 중심축이 이동했다는 증거예요. 주변에서 흔히들 말씀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투자해라. 변동성 큰 나스닥은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상식을 아주 따뜻하게 깨트려 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나스닥 100을 외면하는 것이 선배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왜 지금 50대에게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심지어 더 안전할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머니지킴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6년이라는 현재의 시점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지금, 과거의 투자 공식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선배님들, 혹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으시면서 자산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더더욱 안전한 곳을 찾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알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제조기업이나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S&P 500은 우리의 노후를 완벽히 책임지기에 조금은 엔진이 낡아버린 느낌이 듭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어떤가요? 이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주를 제외한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우리가 매일 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들이 포진해 있죠.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S&P 500은 마치 우리 아이들 학교의 전교생 평균 점수와 같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우등생도 있지만 아쉽게도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친구들도 다 섞여 있죠. 반면 나스닥 100은 전교 상위권 아이들만 모아놓은 특별반입니다. 자, 선배님들이 학부모라면 어디에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특별반이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기술 혁신이 눈부신 속도로 일어나는 시대에는 평균에 머무는 것보다 혁신의 중심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라 변동성이 너무 커서 50대인 나에겐 위험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주가 그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었지만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거물들이거든요. 오히려 실적에 큰 증가 없이 배당만 겨우 유지하는 전통 산업기업들이 2026년에 거친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시장에서 도태되는 기업을 안전하다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50대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공포입니다. 선배님들, 제가 왜 굳이 50대 선배님들께 이 말씀을 드릴까요?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닌 왜 50대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과연 50대의 투자 시계가 여러분의 생각만큼 짧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바로 이어서 다음 장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우리가 흔히 나스닥 100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변동성이 크고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공격적이고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2026년 현재의 관점에서 나스닥 100은 그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이제 나스닥은 단순히 성장하는 주식들을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가 되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인공지능은 2026년 현재의 전기나 수도와 같습니다. 100년 전에는 전기를 만드는 기업이 세상을 지배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지능 연산력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나스닥의 핵심 기업들은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검색, 메일 쇼핑,
심지어는 공장의 가동 시스템까지 이들의 클라우드와 알고리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디지털 세상에 수도세와 전기세를 걷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S&P 500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평균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나스닥 100은 전 세계가 멈추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핵심 통행료에 투자하는 셈이죠. 선배님들, 아직도 나스닥 기업들은 거품이다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실체 없는 기술에 거품이 낀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숫자를 보세요. 현재 나스닥 상위 10개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GDP를 가볍게 넘어섭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는 수익도 없는 기업들이 주가만 올랐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1사분기 기준 나스닥 100기업들의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는 S&P 500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26년의 아침을 여는 김철수 선배님의 일상을 상상해 볼까요? 선배님은 매일 아침 아이폰 알람에 잠에서 깨고 출근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서류를 만듭니다. 퇴근길에는 테슬라 자율주행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하죠. 김 선배님은 이 기업들이 위험하다고 입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이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026년 초 엔비디아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점유율은 95%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독점입니다. 선배님들 잘 아시죠?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가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올라도 이들은 가격을 더 올려서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주주로서 그 수익을 함께 누릴 것인가? 아니면 평생 소비자로만 남을 것인가? 50대라면 이제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 나스닥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 나이가 50인데 지금 이걸 샀다가 폭락하면 어떡하지? 내 투자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선배님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선배님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시계는 여러분의 예상보다 아주 훨씬 더 길거든요. 우리는 보통 50대라고 하면 은퇴를 앞둔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성장을 포기하려 하죠.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기대 수명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60세에 은퇴하니까 투자 기간은 10년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리셔야 해요. 은퇴 후에도 선배님들은 최소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자산은 은퇴하는 날 멈추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계속 불어나야만 합니다. 2026년에 무시무시한 물가 상승률을 보세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산이 증식해야 그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40%에서 50%는 나스닥 100과 같은 고성장 자산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의 60대, 70대에도 물가 상승을 이기는 연금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나스닥은 하루에도 2, 3%씩 왔다 갔다 하는데 50대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맞습니다. 변동성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데이터는 말해줍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손실을 볼 확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냐고요? 성장의 기울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10% 하락해도 이미 20% 상승한 상태라면 선배님의 원금은 안전합니다. 진짜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내 자산이 정체되어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내 돈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0%, 30% 찍히는 걸 보면 우리 50대 마음은 타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선배님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어요. 밤잠 설쳐가며 모은 소중한 노후 자산인데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하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2026년에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이야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입장권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겁을 먹고 도망갈 게 아니라 이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산 배분과 동적 적립식 매수 기술입니다. 단순히 매달 100만 원씩 사는 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일 뿐이에요. 천재처럼 똑똑해진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기반 적립식이 필요합니다. 나스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 과열되었을 때는 매수량을 조금 줄이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폭락할 때는 평소보다 2배, 3배 더 과감하게 사는 전략이죠. 선배님들에게 변동성은 이제 위험이 아니라 우량한 기업의 지분을 세일 가격에 줍는 쇼핑 찬스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나스닥백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역사적 확신이 있다면 떨어지는 날은 오히려 기분 좋은 세일 기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반문도 많이 하십니다. 50대니까 자산의 70%는 예금이나 채권에 둬야 안전하지 않나요? 라고요. 선배님들,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현금을 70%나 들고 있는 건 사실 앉아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안전은 내 금고에 현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나스닥의 폭발적인 성장을 취하면서도 그중 일부를 배당형 자산으로 돌려 방패를 만드는 전략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안전합니다. 여기서 우리 선배님들을 위한 피라미드 매수법을 아주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단계는 총 자산의 30%는 항상 파킹 통장 같은 현금성 자산에 대기시키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 기회가 오면 출동할 수 있는 예비군이죠. 2단계는 나스닥 100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냥 루틴입니다. 3단계는 지수가 정고점 대비 10% 하락할 때마다 대기시켰던 현금의 10%를 추가로 투입하는 거예요. 4단계는 지수가 20% 넘게 하락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전략적 승부수를 던질 때죠. 대기연금에 30%를 더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반등할 때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자, 전략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단순히 QQQQ만 사면 될까요? 아니면 2026년에 더 핫한 종목이 따로 있나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딱 맞는 성장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2026년형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우리가 나스닥 100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주가 상승뿐만이 아니에요. 2026년의 나스닥은 과거와 달리 주주 환원의 진심인 기업들이 가득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50대 맞춤형 최적의 비중을 메모해보세요. 먼저 코어 자산으로 나스닥 100 ETF 60%입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 1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인컴 자산 30%입니다. 나스닥 커버드 콜이나 배당 성장 ETF를 섞는 거예요. 나스닥의 변동성을 이용해 선배님들께 매달 따박따박 현금을 줍니다. 이게 50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할 거예요. 특히 2026년처럼 출렁이는 장세에서는 JEPQ나 JEBQ 같은 월 배당 상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자산 10%를 가져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나 전력 관련 ETF 등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을 위해 시대의 정점에 있는 섹터를 한 줌 섞어주는 거죠. 선배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돼 세 가지 실수를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몰빵 투자입니다. 아무리 나스닥이 좋아도 한 번에 모든 자산을 넣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야지 운에 내 노후를 맡기면 안 됩니다. 둘째는 뉴스의 일희일비하기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나 미국 경기 침체 같은 자극적인 뉴스에 속아 공포 매도를 하는 순간 선배님의 노후는 멀어집니다. 오직 데이터만 믿으세요. 마지막 셋째는 자녀에게 올인하기입니다.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으로 내 노후 자산을 다 써버리는 건 자녀에게도 큰 불행입니다. 선배님이 나스닥 100으로 당당하고 부유하게 지내시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파트 4. 선배님들, 긴 시간 동안 2026년의 시장 상황과 왜 50대에게 나스닥 100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100이 필요한지 함께 깊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딱 세 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성장이 곧 최고의 안전입니다. 2026년 고물가 시대에 자산을 지키기만 하는 것은 사실상 잃는 것과 같습니다. 혁신의 정점에 있는 나스닥 100은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투자 시계를 다시 설정하세요.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퇴 후에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고 그 긴 시간을 버텨줄 엔진은 오직 성장하는 기업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동성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폭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세일 기간입니다. 나스닥 100과 배당형 ETF를 적절히 섞은 포트폴리오로 심리적 안정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세요.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은퇴까지 남은 시간 10년. 과연 S&P 500에만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까요? 이제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진짜 위험한 것은 나스닥의 변동성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데 내 자산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50대의 자산은 늙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에 올라타서 끊임없이 젊어져야 하죠.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전략이 여러분의 노후를 걱정에서 확신으로 바꿔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선배님들이 오늘 당장 실행하셔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내 계좌에서 성장 없는 좀비 기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나스닥 100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을 세우세요. 셋째, 매달 기계적으로 매수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선배님은 이미 상위 10%의 현명한 투자자이십니다. 선배님들, 투자는 결국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귀한 세월만큼 이제는 선배님 자신을 위한 멋진 노후를 설계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가 옆에서 늘 따뜻하게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선배님들의 현재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며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머니지킴이 경제학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